그러면은 오늘 한국사 14차식 조선후기 새 변화를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영조와 정조였어. 자, 영조와 정조 때 왕권을 강화하고 신하들을 고루 뽑는 정치의 논은 아니고 정책이 뭐였을까? 편책입니다. 훌륭 고마워요. 탐관책인데요. 이렇게 영조와 정조는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조가 죽고 나서 어린 왕 순조가 즉위를 했고요. 또 순조도 어렸을 때 죽어. 그래서 헌종 8살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왕도 아닌 왕족 중에 한 명을 데려가도 철종 이런 식으로 왕이 어리거나 능력이 없는 왕이 연소로 된다. 이러면서 왕이 정치하는 게 아니라 왕의 외가 친척이 정치를 했는데요. 이것을 무슨 정치를 하죠? 맞아요. 세도 정치입니다. 세도 정치는요, 우리 뉴스에도 가끔 나올 때도 있을 정도로 매우 소식당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도 정치라고 했을 때, 조선 후기 때 소수의 가문이 권력을 잡고 부정부패에 빠졌던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조선 후기 때 세도 정치가 매우 힘들었을 때 과연 조선은 어떻게 변했을까 볼 건데요. 여러분 어릴 때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시위부터는 보통 욕설하기 전에 막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 이 땡땡이 말이죠. 이 자식보다 조금 더 좋은 단어인 것 같은데. 딱 이렇게 부딪혔을 때 아니 이 땡땡이 막 이러지. 인형? 인형? 어? 인형. 아니. 어디 글자는 글자. 영상 아니고 힌트. 양반. 맞아, 이 양반. 양반. 이 양반이 자, 이 양반이 이러는데요. 여러분, 잘 보자. 여러분, 집에 다 족보 있게요? 여러분 집에 다 족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점은 조선 전기 때 양반이 100명 중 몇 명 정도였을까? 10명. 1명. 100명 중. 조선 전기 때. 3명. 보통 내가 봤을 때 조선 전기면은 100명 중 5명 정도가 양반이었을 거거든요. 자, 양반이라는 게 뭐냐면 양반. 자, 양반 뜻이 뭐냐면요. 두 양자의 반. 이게 무반 문반자 반자인데요. 반지기가 반자야. 왕이 있으면 여러분 상대적으로 이렇게 두 줄로 써준 신하들이 원래 원칙은 여기에 문신, 여기에 무신 이렇게 서는 게 원래 원칙이야. 그런데 조선 때는요, 그냥 여기에 동인, 여기에 서인 이렇게 변하거든요. 아무튼 왕 옆에 문신과 무신이 나와서 서는데 얘들이 양반이야. 즉 국가의 일을 하는 권리를 양반이라 부르는데요. 여러분 족보가 있다는 뜻은 여러분이 다 양반 집안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선 전기 때 100명 중 5명밖에 안 되는 양반이야. 지금은 그럼 여러분 다 양반이야. 그건 뭘까? 맞아. 아마도 여러분 중에 실제로 양반 가문일 수도 있는데 대다수는 후기에 양반이 된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숙종 시기. 영조와 정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물이죠. 자, 영조와 정조 전에 숙종 시기에는요, 양반이 9%밖에 안 됐었어. 그런데 정조가 죽고 나서 철종 때 보세요. 핑크색이 양반이거든요. 비중이 70%까지 올라갑니다. 9%였던 양반이 100년 만에 70%가 됐어. 자식을 많이 낳은 건가? 아니요. 그건 뭘까? 부정부패. 맞아. 일반 백성들이 양반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떻게 저렇게 양반이 늘었나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학생 목표. 신분제가 도입되는데요. 자, 조선은요, 신분제, 즉 왕과 양반, 상민과 천민으로 철저한 계급이 나뉜 사회가 조선시대 사회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양반은 원래 소수밖에 안 됐어요. 정말 소수가 양반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도 양반이 쟤들은 우리랑 뭔가 달라. 또 쟤들은 똑똑하고 글도 읽을 줄 알고 뭔가 멋있는 애들이야. 뭔가 지배자야. 뭔가 인식 자체가 갈 때마다 달랐어. 그런데 조선 후기 때 너도 나도 다 양반입니다. 양반 중심에 신분 질서가 흔들리게 됩니다. 공요 뜻이 뭐냐면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매우 흔들렸다. 자, 어떻게 흔들렸냐? 이때 국가가 양반을 돈 주고 팔기 시작합니다. 양반의 권리를 돈 주고
주고 팔았는데요. 어떻게 팔았냐? 납속책이라는 것이랑 납속책 그리고 공명책이라는 걸 팔아요. 일반 백성들한테. 납속책과 공명책이라는 걸 팔았는데요. 즉 돈을 주면 양반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됩니다. 돈을 주면 양반이 될 수 있었어요. 그 방법이 납속책, 공명처 이라는 거였고요. 여러분, 왜 그때 평민들은 왜 양반이 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요? 군대 빠지니까. 맞아. 권력도 있고 군대도 안 가도 돼. 그리고 세금도 면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이 되면 세금 안 내야 돼. 군대도 빠질 수 있어. 그리고 군대를 빠졌다는 표현보다는 군대 대신 내는 세금을 뺄 수 있었어. 그리고 양반은 권력도 있었는데요. 이때 백성들이 돈만 좀 있으면 국가에게 돈을 바치고 납속이 뭐냐면요. 납속. 이게 국가에다 세금을 왕창 내면은 국가가 세금을 면해주는 권리를 주는 거거든요. 세금을 면해주는 권리를 주는 거고요. 공명. 공명척은 이겁니다. 이 공명척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내용이 뭐냐면요. 왕이 이제 내리는 문서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요. 이 사람은 앞으로 양반이고 군대 면제된다 이런 게 써 있는 거고요. 여기 근데 칸이 지금 비어있잖아. 이걸 왜 비었냐? 국가가 이걸 막 만든 다음에 돈 주면 주는 거. 그럼 이거 주면 받으면 여기다 뭐 쓰면 돼? 맞아, 자기 이름. 그래서 이게 있으면 난 이제 양반이 되는 거. 공명의 뜻이 뭐냐면 빌 공자의 이름 명사. 그래서 이름이 빈 척. 이거를 갖고 손에 돈 먹고 판다. 그럼 자기가 알아서 거기다 이름 쓰는 거. 그래서 이렇게 너도 나도 다 양반이 돼서요. 조선 후기 때는 길 가면 다 양반이야. 그러니까 이런 욕이 생긴 거야. 이 양반이 저 양반이 없어. 조선 전기 때 이 양반이 있다고 어떻게 될까? 맞아요. 수혜를 받았을 거야. 근데 이 조선 후기 때는 보세요. 70%가 양반이야. 여기 보시면 인구수의 70%가 양반이야. 길에 채용이 양반입니다. 100명 백성보다 많아. 그러니까 완전 조선 후기 때 이상해지요. 양반의 권위가. 자 보세요. 조선 후기 때 양반의 수가 엄청 증가해. 그러면 양반의 권위는 어땠을까? 양반의 수가 엄청 증가했고요. 권위는 바닥에 치게 됩니다. 왜냐? 이제 양반이 편해졌으니까. 양반이 편해졌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길 가는데 여기 근처에 막 저 나무가 다 우리 흙밭에 금이 가격이 되니까 엄청 큰 금덩어리죠. 그런 것처럼 양반이 바닥에 치게 되는데요. 저거 국가 입장에서는 매우 손해요. 왜 손해일까? 세금 안 내. 맞아. 양반은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요. 양반, 상민, 노비. 여러분 노비도 세금 낼 거 아닙니까? 노비도 세금 안 냅니다. 상민만, 일반 백성. 상민이라는 뜻이 뭐냐면 평범한 상자의 백성 민자예요. 평범한 백성만 세금 내는데요. 자, 국가 입장에서는 백성이 28%밖에 안 되면 뭘 못 받아? 세금. 그러니까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전에 여러분 양반전 이거 혹시 배웠니? 배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듣기로 안 배웠다고 들어오는 거 안 배웠니? 배웠니? 연령 나고 같은 거 듣고 싶어요. 자, 이거 잘 들어봐. 너네 이거 아마 언제만 배울 거야. 이거 안 배운 건 말이 안 돼. 왜냐면 수능 국어 지문어도 몇 번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에서 엄청 유명한 그 소설이야. 단편 소설. 지금은 다 양반전 내용이 한번 먼저 볼 건데요. 여러분 영상 속에서 조선 후기 때 양반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걸 유의하면서. 양반이 한 스포츠 안 되고. 잠깐만. 해마다 관청에서 활동을 모르는데 글기만 좋아할 뿐 글귀지를 가끔 전혀 없었죠. 어느 날 관찰사가 고을을 들어오다가 양반이 구워놓은 쌀이 천석이나 되는 것을 알고 당했습니다. 분이 양반을 불쌍히 여겼지만 관찰사의 말을 어길 수 없었고 어쩔 줄 몰라 웃기만 했던 양반. 같은 모를 사는 유자 성민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모르는 아주 많았지만
성민이라는 이유로 항상 선한 대접을 받았던 성자는 양반의 신분을 사서 양반으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합니다. 짐승 반복을 모두 가꾼 것에 놀라 양반의 집에 찾아갑니다. 양반은 풍민 차림으로 나와 수인 하며 자신을 낮추는데요. 군수가 몰라서 양반에게 이유를 묻자 군자에게 양반의 신분을 한 사실을 구합니다. 군수는 증서 없이 매매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자신이 증서를 만들어주겠다며 마을 사람들을 불러 증서를 읽어줍니다. 양반은 모르지 세적 우선이 일어나 물을 끌고 책을 술술 외워야 하며 어느 추위를 건져야 한다. 팔에 손을 떼지 않고 말할 때 침을 튀기지 말고 손을 잡아먹자고 물맞지 않는다. 이에 군수와 관료들은 양반들이 그때 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반이 되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잔뜩 적어놨으니 군사가 불만이 없을 수 없겠죠? 군사는 양반이 되면 이익이 되는 것들을 적어 증서를 고쳐달라고 하는데요. 군수는 증서를 다시 고쳐줍니다. 이 숙소를 가져다가 자기만 먼저 갈고 마을 사람 불러다가 자기만 먼저 김을 매겨한다. 이렇게 해도 어느 누구도 욕하지 못하면 국민을 잡아다가 재물을 코에 붓고 상대를 잡아오며 벌을 준다고 해도 아무도 대들지 않을 것이다. 부자는 증서의 내용을 듣고 자신을 도둑놈으로 만든 작정이냐며 자기 가차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자신은 양반이 되고 싶다는 말을 내놓고 합니다. 이게 양반전의 내용인데요. 양반전 지금 보시면요. 양반의 그거를 돈 많은 평민이 어떻게 했어? 양반의 권리를 샀죠. 그런데 이제 양반이 지켜야 되고, 왜냐면 양반은 어떻게 보면 지도자잖아요. 리더니까 지켜야 될 게 많아. 여러분 선생님들 뛰는 거 봤어? 선생님들 웬만하면 이게 모험 때문에 잘 안 뛰거든요. 물론 선생님 바꾸면 나도 많이 뛰긴 하는데 근데 선생님들도 항상 모험 때문에 이렇게 옷도 바르게 입으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똑같이 양반대도 백성한테 공복이가 되니까 저렇게 지킬 게 많은데요. 저런 걸 통제한 게 이 양반전에서 그만큼 조선 후기 때 양반이라는 것을 쉽게 돈만 있으면 얻으라니까 양반을 사고 간다. 이거를 통제한 책이 저 연합백전의 양반전인데요. 아마 여러분 국어 시간에 무조건 한번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잘 보시고. 자, 그리고 이때 얘들이 등장했어. 중인층. 중인층이 이때 성장했는데요. 잘 보세요. 중인층, 성장이라고 할 때 있고요. 자, 조선시대 신분제도는요. 가장 높은 거에는 양반, 그 다음이 중인. 여기서 중자, 무슨 중자? 가운데 중이야. 왜 가운데 중이냐? 평민도 아니고 양반도 아니고 가운데 꼈다. 그래서 중인이야. 그 다음이 상민, 평범한 백성, 노비 이렇게 있는데요. 중인은 도대체 누군가요? 라고 들어보는데요. 자, 조선시대 때 양반이 되는 합법적인 딱 유일한 루트 뭐였을까? 원래 초기에 맞아, 과거 시험. 조선에는요, 과거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은 양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문반, 문과. 즉, 문신이 되는 거고요. 문과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 바로 작과야. 여러분, 국가가 운영되는데 싸운 사람, 정치인만 있으면 돼? 아니야. 이번에 비가 오면 이 비가 몇 미리 왔는지, 계절은 언제 바뀌는지, 기상청 관리도 필요해. 그리고 왕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치료해줘야 돼. 의사도 필요해. 그리고 뭐 어디 공장 만들어야 되는데 막 기술치도 필요해. 즉, 다양한 전문 직업을 뽑는 게 작과였어. 그럼 여러분, 작과에 응시에서 합격하면 얘는 국가의 관직이 된 거야. 그런데 이 작과에 합격한 애들은요, 양반으로서 대우는 못 받습니다. 얘들이 중인으로서 대우를 받아요. 왜냐면 우리 양반만이 문과, 얘들이 제일 대우를 받았고요. 문과 출신이 제일 대우를 받았고, 작과는 제일 낮은 중인 출신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중인은 보통 누가 보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중인들이 이런 애들이거든. 한의사, 천문을 바라보는 천문가, 그리고 음악하는 애들, 이런 애들 다 중인이야. 기술직, 전문직. 근데 지금 여러분, 이런 직업들 이미지가 어때? 지금은 이런 게 되면 전문직 기술 최고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유학의 나라라서 유교를 공부하는 데 제일 쳤어. 시대에 따라 직업이 이제 달라진 거지. 자, 아무튼 이 작가인데요. 여러분, 그래도 작가에 합하려면 뭐 해야 돼? 시험 봐서 합격해야 돼. 그럼 얘 평소에 농사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공부해야 돼. 보통 저렇게 중이 된 애들이 누구냐면 보통 이런 케이스야. 자, 크게 두 가지 케이스인데요. 첫 번째는 돈 많은 평민. 돈이 많으니까 중인의 시험에 합격한 애들이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런 경우는 양반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양반이 부인이 하나 이상, 2명 이상 만나도 되나요? 안 되나요? 문제는 없습니다. 조광지처 말고도 다른 분이 얻어도 괜찮았어요. 조저씨들은. 자, 양반이 예를 들어 정식분이 만났어요. 양반 집안에서 양반의 집안에서 여자를 만나서 둘이 결혼했어. 이 자식은 양반일까요? 뭘까요? 양반입니다. 자, 그런데 워낙 양반이 일반 평민이나 노비랑 결혼해서, 노비랑 결혼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양반이 살다 보니까 평민이랑 노비랑 자식을 낳았어. 자, 평민한테 낳은 자식을 뭐라고 하냐? 서자라고요. 노비한테 낳은 자식을 열자라고 그래. 얘들이 서월인데 얘들은 아빠가 누구야? 양반이야. 그런데 이 양반의 권리를 함부로 누가 막 풀어주면은 국가 입장에서 된다 아닌가? 안 된다. 왜냐면 양반이 증가하면 뭐 할 사람이 없어? 자, 세금 낼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요, 양반이 늘으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얘들을 서월이라 그래서 차별하기 시작한 거야. 너네는 양반 아니야. 너네 서월이야. 서월. 그래서 얘들은 아빠를 아빠라고 못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못 불러. 대표적인 누구지? 흥길동 아저씨. 걔가 서울이었던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서울들은 아빠는 양반이야. 그러니까 집에 돈은 있어. 하지만 나는 신분적으로 차별받아. 그러니까 얘네가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이러한 전문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울이 주로 중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후기가 되면서요, 저런 기술직과 전문직의 비율가 점점 좋아졌고요. 쟤들도 전문직이니까 뭘 많이 벌었겠어요? 돈이 있으니까 얘네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요. 얘는 실제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실무 경험 전문직으로서 실제 얘네가 직접 부딪히면서요. 그리고 지식을 쌓으면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중인층이 성장했어요. 또는 뭐 마을의 이장님들, 백성들을 통과하는 마을 이장님들도 향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애들이 당연히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노비들도 귀해져. 잘 보세요. 당시에 노비들의 신분이 상승되는데 자, 노교 신분이 상승되는데요.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자, 양반 수가 증가하고 양인 수는 감소했어. 노비 수는 어떻게 돼? 노비 수 점점 줄어들어. 그 말은 노비가 점점 양인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자, 노비들은 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정조 다음 순조 시대였어요. 순조 1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순조 때 공노비를 해방시킨 사건이 일어납니다. 공노비 해방. 그리고 노비라는 사람들이 점점 해방되면서 자유가 얻게 돼요. 자, 공노비는 뭐냐면 국가 관청에 일하는 노비들이야. 국가가 가진 노비. 개인이 가진 노비는 산업인데요. 우선 순조가 1800년에 공노비를 모두 다 양인으로 풀어줍니다. 국가는 왜 노비를 양인으로 신분 상승해줬습니까? 세금 묻는 지금 양반이 증가해버리는 바람에 세금을 내 양인이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국가에서 노비들을 해방시켜주는 거야. 너네 이제 양인해. 대신에 우리 국가한테 세금을 내. 이러면서 조선후기 때 지금 신분 질서가 원래는 조선 때 솔직히 이게 제일 아름다워요. 이게 잘 운영이 되려면 딱 이런 모습. 양반 소수, 노비 소수, 나머지는 평민. 이래야 국가가 가장 아름답게 유지가 돼. 국가가. 왜냐면 국가는 얘네 세금모가 되는 양민들, 평민들. 그런데 지금 조선후기 때 저 모습을 보면은 이런 모습이죠. 양반이 제일 많고 점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금 내는 애들이 없으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출렁한 거야. 그래서 노비를 해방시켜주고 점점 신분제가 무너지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너도 나도 다 양반이 되고 조선 신분이랑 크게 흔들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자, 양반이 될 수 있는 돈 주고 양반 되는 거 두 가지 뭐라? 둘 다 납부책은 국가에다 세금을 한 번에 완창 내면 세금을 면해 주시는 권리 양반처럼 되어 있고요. 공명첩은 돈 주고 사는 거야 문서를. 그럼 여기다 이름 쓴 순간 얘 양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들이 돈 받고 양반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양반들이 늘어났어. 자, 백성들은 줄었어. 그럼 당시의 지배자들은 줄어든 백성들한테 받을 세금도 어떻게 된 거야? 줄었어. 그러면 당시의 권력자들은 남은 백성들한테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 더 많이 뜯기 시작해. 이런 거야. 내가 100만 원씩 받았는데 세금을 양이 줄었네? 줄었으니까 30만 원도 못 받아. 그럼 내 살림도 뚝박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받으려면 남은 애들한테 70만 원 더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당시 조선 후기 때 백성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뜯어먹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때 과연 어떻게 양반들이, 지배자들이 백성들을 뜯어먹었나 보도록 할게요. 두 반짝 써볼게요. 삼정의 블랭. 자, 삼정. 세 가지 방법으로 백성들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저기서 정은 이제 백성들을 수탈한다는 뜻인데요. 세 가지 방법으로 백성들을 수탈했어. 이 수탈하는 나쁜 관리를 부르는 말, 탐관오리입니다. 탐관오리가 저 뜻이야. 탐내탐, 관리관, 수작팔고, 관리리, 더럽고 수작한 관리라는 뜻인데요. 자, 잘 보세요. 자, 탐관오리인데요. 탐관오리 보통 어떤 경우냐? 안 썼나? 여러분, 그 당시에 정치를 왕이 했다? 아니다. 왕의 외척, 소수가 했던 정치, 무슨 정치? 세도 정치. 세도 정치기에 여러분 생각해보자. 세도 정치기에 내가 높은 관리가 되고 싶어. 내가 안성시장 되고 싶어. 그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외척. 그럼 외척한테 잘 보이는 방법? 뇌물이었어. 자, 뇌물을 주는 놈이 정상적으로 착한 놈일까? 아닙니다. 이때 안성시장 되려고 예를 들어 세도관한테 1억을 줬어. 얘가 1억 주고 안성시장 냈어. 그럼 그 준 1억 어떻게 하지? 누구한테 받았냐? 백성한테 뜯기 시작한다. 얘들이 상관이 걸렸어. 자, 백성한테 뜯기 위한 방법 세 가지인데요. 어떻게 뜯었냐? 첫 번째, 전정입니다. 전정. 전 뜻이 뭐냐면 밭정자에 백성을 세금을 내는 정자인데요. 그러니까 전정의 물량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자, 원래 조선시대 때요, 농민들은 농사를 지면은 토지에서 농사 지는 비용으로 보통 몇 프로를 세금 낼게? 10%. 내가 100가마 수확했으면 10가마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관리가 와서 그러는 거. 어이 백성, 너 이번에 100가마 수확했지? 10가마는 자명이 내는 거고 이거 서울까지 가는데 뭐 어떤 비용이 필요해? 운송비. 맞아. 운송비. 그리고 가다가 밤 되면 운송 못하잖아. 창고 써야 돼. 창고비. 그리고 혹시라도 이거 집 파먹으면 보완해야 돼.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각종 잡세, 모든 각종 말도 안 되는 잡세를 토지에다 물려줘요. 백성한테 다 내라. 너 세금 왕창 내. 원래는 100가마 100만 원 벌었으면 10만 원 내야 되는데 막 20만 원, 30만 원 떠가는 거. 각종 비용으로. 그리고 두 번째, 분정이었습니다. 뭐 전정, 그건 견딜만 했어. 분정, 이건 조금 힘들었어. 분정이 뭐였냐면 성인 남자들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성인 남자들은 군대에 가는 대신 분포라 해서 이러한 옷감을, 무명이라는 옷감을 1년에 원래는 2필인데 영조가 한 필로 깎아줬어. 이게 무슨 법이었죠? 훈련법. 맞아. 준경법. 훈련법. 여러분 이름 내가 이게 뭐였죠? 라고 근데 여러분 이름 몰라도 자들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번 시험은 객관식입니다. 준경법이 뭔지 당연히 선생님이 딱 얘기하는 순간 아
영주가 2kg, 3kg 깎아줘서 백성기한 정책이었지라고 떠오르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안 떠올랐으면 그건 좀 반성하시고 기념법이 안 떠오르면 괜찮아요. 그건 안 떠오르면 괜찮아. 자, 이때 기념법으로 1년에 한 필씩 내야 돼요. 한 필이 얼마냐? 가로가 30km, 길이가 아마 세부가 길이가 1.5m인가 봐요. 1.53m. 한 7, 8 정도 되는 크기의 옷감을 내야 되는데, 자, 이때 원래 성인 남자한테만 거둬야 되는데 어린아이. 여러분 지금 몇 살이죠? 16 만으로. 그 15살이잖아. 이렇게 된 거. 딱 관리가 오더니 어디 보자. 일단 와서 어디 보자. 이번에 16세 이상 20세 이하 성인 남자들은 군포 한 표씩 내야 돼요. 몇 살? 15. 아니 근데 내가 보니까 너 16살 같은데 세금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세금을 쓴다. 심지어 막 어린 애기 간단한 게 편하는데 얘도 딱 보더니 의외의 형이 내한테 얘 16살이잖아. 이런 식으로 걷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 저희 아버지 어제 돌아가신데요. 세금 안 내도 되는데요? 아니야. 아직 여기 살아계셔. 세금 내. 그리고 세금 내기 싫어서 도망간 이유. 예를 들어 옆에 짝꿍이 세금 내기도 힘들어서 도망가고 그랬어. 그럼 옆에 짝꿍이 대신 내야 됩니다. 도망간 이웃의 목까지 다 부과시켰어. 도망간 이웃의 목까지 부담합니다. 그래서 갖가지 방법으로요, 말도 안 되는 세금들을 엄청 물어버려요. 그래서 당시에 평범한 어린들이 백성들한테 세금을 왕창 뜯었다. 그런데 저까지 괜찮아. 가장 심한 세금이 이겁니다. 환경이라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잠깐 생각해보자. 국가 입장에서 백성들이 굶어 죽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백성들이요, 어느 계절에 제일 가난해질까? 너네 혹시 보릿고기란 말이 들었어? 그게 왜 생겼냐면 보통 12월 겨울에서 그 사이가 보릿고기인데요. 왜 그때 그게 배고파서 보리를 먹나 해서 보릿고기라. 일단 보리가 2월에 자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때 왜 보릿고기가 많이 생겼냐면 여러분 쌀이 어디서 왔대? 그 수확한 쌀이 봄때쯤에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이 실제로 봄 되면 많이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봄 되면은 집에 있는 쌀 그거 먹으면 돼, 안 돼? 맞아, 먹으면 안 돼. 그 쌀을 어떻게 해야 돼? 심어야 돼. 맞아. 그러니까 봄때 백성이 꽉 조여야 돼, 허리띠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심을 쌀도 없네? 그럼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원래는 황복이라 그래서 봄에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으라는 제도가 있었어. 이게 황복이야. 그런데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국가가 관청이 곡식을 빌려줘. 곡식을 빌려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돈이 없는데요. 저 한 가마만 빌려주면 안 돼요? 쌀 한 가마 빌렸어. 쌀 80kg 빌렸어. 그럼 원래는 100kg 갚아야 되는데 관리한테 갚히지 그런 거. 너 쌀 한 가마 빌렸으니 2가마를 갚아라. 이자 200%.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백성들한테 물립니다. 그래서 높은 이자를 강요했습니다. 자, 그럼 백성들 항복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백성들이 그걸 부러워서 못하겠으니까 안 하려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강제로 놓고 가. 그럼 너 빌렸다. 내년에 기계로 갖고 와. 이런 식으로. 내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한국을 마음대로 백성들을 사용합니다. 당시에 황복의 분란이 제일 심했는데요. 이 황복의 분란이 얼마나 심했는지 영화 분도의 그 장면이 좀 나와요. 한번 영화 분도를 참고해서 황복의 분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은 관에서 고용이라는 쌀을 풀어 백성을 구제해야 했는데 이때 빈약한 쌀은 다음에 추수 때 꼭 검정옷을 붙여 갚아야 했다. 대부분의 관리들은 고흉의 견나 모래를 섞거나 쌀을 물에 불리는 식으로 그 무게를 늘렸으나 지금 보시면요, 쌀을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모래를 섞거나 물에 불려서 줘.
그러니까 무기를 더 거짓말을 해. 그리고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정상적인 쌀을 받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얘들이 양아치 상대야. 백성들이 쌀을 갚을 때는 순수한 쌀만을 원했는데 주인은 바로 그 쌀을 갚지 못하는 백성들의 명부를 아주 손쉽게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얘가 되게 나쁜 양반인데 얘가 관리랑 절탁을 하고 그 수령한테 이번에 호국해서 못 갚은 애들 명단 저한테 주세요 라는 그 내용이야. 그래서 명단 봐서 얘가 그 나쁜 양반이 뭐 하냐고 보세요. 그로부터 조선은 문을 중시하고 물을 천시하는 나라를 말려졌는데 나라가 망조라더니 이제는 장사치를 세상에 올려놓고 이렇다 손쉽게 명부가 주인의 손에 들어오게 되면 관성 낮밤 가리지 않고 호조를 보내 반곡을 갚으라며 행패를 부렸고 그 순서 또한 헷갈리지 않게 오늘 여기구만. 명부의 순대로 게임판을 쳤던 것이다. 갑자기 찾아와서 이거를 내가 왜 뛰어? 뭐라고 좀. 그렇게 한바탕 관의 행패가 쓰고 지나가면 나가 우리 나리에게 약을 한번 해볼까나? 갑작스레 구세주가 나타나 전당 문서를 담보로 문자 쌀 대출을 해주니 저 잠이 여유가 되면 감사해요. 감사해요. 시상천재 그런 거 어딨냐? 하늘의 소리가 그를 모르는 백성들은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도 모른 채 모두 작대기를 긋고 쌀을 받아갔는데 이 어이없는 작대기가 수련이라 하여 나중에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 저 내용이 뭘까? 저기 실제로 수결이라 해서요 양반들이 저기 돈을 빌려주는 거야. 쌀 부족하니 내가 빌려줄게. 근데 백성들 거기는 한자 읽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뭣도 모르면 그냥 짝대기 하나씩 주는 거야. 근데 저 내용이 뭐냐면 뭘 것 같아? 맞아. 이거 못 갚으면 네 땅, 내 거. 너는 내 노비. 막 이런 문제야. 이어서 볼게요. 그로부터 1년 후 먼 길 오는 것도 생각을 했네. 이제야 내가 자네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온 것 같구만. 몇 년 만인가 혈색들이 많이 안 좋구나. 나라의 재정이 어려워 몇 년째 묵봉조차 받지 못한 훌륭한 출신 문건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헤아려준 이 상관의 부름이 너무나도 공고하기에 이거죠. 아니 지금 남의 땅에서 뭐 하는 짓이요? 무인정신을 앞세워 너무나도 열심히 주인의 지시를 따랐다. 아무런 연유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땅을 빼앗기게 될 위기에 처한 백성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관아에 고이보았는데 저놈들 매우 쳐요. 1년 사이 자신들의 모든 땅을 빼앗긴 백성들은 차림증이 쓰인 대로 소부잣집의 소장농이 되거나 노비가 되었으며 주인은 나주 농경지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700만 평의 땅을 소유한 대지주가 되었고 나주 사람들은 그를 땅 귀신이라 불렀다. 저게 이제 영화 군두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군두는 뜻이 뭐냐면 이제 밀란, 이제 백성들이 일으켰다, 뭐 백성들 농민목을 일으켰다는 영화인데 저거는 혹시 기회되면 다음에 볼 건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회되면 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여러 궁금한 친구들은요 영화 군두 한번 보시면요 저기서 그 양반 배우 이름 뭐지 알아? 강도원 아저씨가 약간 나쁜 놈으로 나와. 나쁜 놈으로 나오는데 되게 너무 잘생기게 나와서 사람들이 마음이 심쿵했던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요. 판정의 문란. 잘 보세요. 자, 수령들이 백성을 뜯어먹는 방법 세 가지. 먼저. 한정, 분정, 전정. 전정, 분정, 한정.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백성을 뜯어먹으면 이 세 가지 방법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삼정의 문란은요. 조선 후기 때서 생각해보자.
여러분이 일어날 때 살고 있는 백성이야. 아침에 일어났어. 밥 먹을 게 없어. 쌀을 한 푼도 없어. 그냥 백성 관리가 없으니까 쌀 안 내놔 이 자식아 마음으로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일할 맛이 나? 안 나. 백성들이 이때 일어날 때 여러분 백성이었다면 하루가 어땠을 것 같아? 열받고 힘들고 고생하지. 내가 벌어도 이 돈이 내가 게 아니라 바다가 다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거 뭐지? 하면서 막 그랬을 거야. 이렇게 힘든 백성들 여러분이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난? 맞아. 반란을 일으킨 백성도 있었으면 또 그냥 죽은 게 낫다. 죽을 거야? 실제로 뭐 그럴 수 죽을 수도 있지. 아니면 이때 갖가진 방법으로 백성들이 반발을 시작해. 자, 소극적인 방법으로는요. 이렇게 삼정의 분란 때문에 농민들이 불만이 점점 증가하거든요. 농민층의 불만이 점점 증가하는데 소극적인 방법으로는요. 농민층의 불만이 점점 증가하는데요. 소극적인 방법으로는요. 세금 맞네. 그냥 고지를 낼 거야. 세금을 그냥 글씨로 올리네요. 세금 납부를 거절합니다. 세금 안내 차라리 날 때려주십시오. 때려주면 난 상관없어.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이런 거. 관리 납부시키 이러면서 막 길 가는 데다가 덮고 저런 벽에다가 몰래 우리 수령 같은 놈이다 하면서 벽보 붙이기 등 벽보 등 자신들의 불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불만을 주장하고요. 극단적인 선택은 뭐였을까? 가장 강경한 맞아 반란이야. 이때 농민들 중 일부 세력은 들어서 못 참겠다. 우리 다 없애버리자. 양반이나 관할을 습격하기 시작합니다. 반란을 일으켜. 그러면서 농민들이 우리 이렇게 힘들었다. 이렇게 죽었다. 우리 뭐라도 좀 하자. 이러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조선 후기 때 농민들이 이렇게 조선 정부에 반발했는데 이 모든 배경이 무슨 분란? 삼정의 분란. 자, 삼정의 분란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의 정치를 누가 했다? 맞아, 왕이 외쳐. 이 정치를 무슨 정치? 세도 정치.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 뭘 배울 거냐? 도대체 이 농민층이 어떻게 이 반발을 했는지 이걸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수고했고.